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개혁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윤병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게 돼가지고요. 뭐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죠? 과연 일치하는지 강사랑 뭐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 뭐 벌써 적응되셨죠? 노동법 들으시면서. 네, 그래서 오늘 또 첫날이고 뭐 긴장도 되고 해서 저도 일찍 왔는데 수업은 준비했는데 뭔 딴 얘기를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이 안 나고 저도 공부하던 때만 생각나더라고요. 공부하던 때 내가 뭐 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뒷모습을 좀 봤는데 저도 일찍 와서 저 밖에 있었는데 고즈넉하더라고요. 공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노무사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행정쟁서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령 예? 정말요? 그러니까 처음 한다는 게 이제 뭐 진짜 처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차반에서 한번 공부했고 이제 연기 공부한다 이러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그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 아예 생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는 처음에 개념이 뭐 동차반 한번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니면 하여튼 이제 연기 들어왔다 이런 분들이시라는 거죠. 지금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근데 왜 저한테 오셨죠? 응? 어떻게 오신 거지? 저는 그러셨구나.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처음 시작하는 강사니까 막연히 예상은 뭐 좀 공부를 하시다가 뭐 답답하신 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연으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 그냥 학원 시간이 맞아서 오신 건가요? 네? 다른 데는 시간이 좀 안 맞고요. 그게 되게 충격스럽네요. 하여튼 어쨌든 그 시간이 원래는 이게 알아보고 오시는 게 맞죠. 그죠? 뭐 선배라든지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죠? 보통 그렇게 오잖아요. 뭐 누가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서 오고 아니면 뭐 자기가 좀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뭐 오는 건데 그냥 오셨네요. 어쨌든 그냥 오셨지만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그 강의 계획서하고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보고 오셨겠지만 보통 이제 교재 순서랑 다르죠. 교재 순서가 보통 이제 법조문 순서로 돼 있어요. 그 이제 행정심판이 보통 이제 행정심판법이 앞에 있으니까 법정에서 행정심판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다음에 뭐 행정소송법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교재를 보면 보통은 강의 계획서요. 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소송에 들어가면 취소송부터 하면서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소송의 절차, 심리 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그 소송 이제 결과물인 이제 최종의 목표인 판결, 이제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좀 이따 이제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하나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례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뭐 오늘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하시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납득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같이 강의 계획을 주말반하고 평일반을 이렇게 같이 짜고서 했는데 약간만 바뀌어요. 거기서 이제 판결의 종류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판결의 종류를 약간 한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 그다음에 판결의 종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정보 제공이 판결의 효력 그렇게 하는 저는 이렇게 제공돼야 될 정보가 배워야 될 제도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습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예습하시는 거는 법학에서 예습은 뭐 노동법에서는 뭐 다른 이제 법을 공부하셨죠. 일단 공부하신다는 건 뭐 최소한 민법을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책을 보는데 막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식으로 예습하실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많이 들여다본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머리 탓이 아니에요. 법학이라서 그런 거니까 절대, 예. 뭐, 다른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많이 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긴 재능이 타고나고 창의성이 있어야 거기서는 이제 뭐 노벨상도 받고 이런 거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거기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책 여러 번 봤다고 다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잘난 게 없어요. 그냥 많이 봐서 조금 더 아는 거고, 많이 보면서 이제 생각하고서 만약에 조금 뭔가 뭐 고민을 해봤다면 좀 뭐 남한테 좀 가르쳐 줄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실 때는 내가 막 들고 막 뭐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 이러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내 성격이 자꾸 그렇다. 뭔가 텍스트의 배후에 있는 걸 자꾸 뭔가 생각이 나야 되고, 텍스트와 텍스트가 연결되고, 뭐 이쪽 페이지의 내용과 이쪽 페이지가 뭔가 연결되고 이런 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맞는 건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그런 데 집중하게 되고 생각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예습하지 마시고요. 정보하면 그냥 목차만 뭐 이런 걸 또 한단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오세요. 차라리 그러신 분들은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복습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공부 외적인 거는 반복해서라도 자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료를 원래는 저기 노무사 핵심 그냥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자료를 가급적이면 안 만들고 그냥 제가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말반에서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 자료 보통 이제 제가 그냥 제 교재를 내려고 한 그런 원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교재 제가 만들려고 했던 원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책을 안 내고 그냥 올해는 그러면 제일 인기 있으시니까 이 김기용 강사님 걸로 하자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뭐 김기용 강사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답답하신 분들이 오시겠지. 뭐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책이 안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자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결국은 뭐 제 자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좀 많이 나눠드릴게요. 근데 보통 보면 한 12페이지 정도 되니까 한 여러분한테 120페이지 정도? 그 정도 100페이지 정도 자료가 아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뭐 흔히 말해서 OT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는 당연히 제 OT 강의를 듣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반복할 거, 또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라고 생각을 왔는데 OT 강의는 당연히 이제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뭐 첫날이니까 뭐 갑자기 뭐 빡시게 한다? 뭐 아니면 바로 뭐 법 제도를 배우기 뭐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앞으로 우리 강의를 듣기 위해서 좀 더 책을 잘 읽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걸 뭐 벤치마킹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제가 공부해 왔으면서 그래도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법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시작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다듬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막연한 법 내용이 뭐 좀 감이 잡힐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오늘은 아마 책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무요. 첫 번째는 의무에 대해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의무의 변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셨으니까 나 이거 본 적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권리 의무의 변동 중요한 부분으로 배우셨죠, 그죠? 아마 자, 그 전에 우리 의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뭐 과학 영상 보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배워본 전공을 안 했으니까 저는 그거랑 먼 거리에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냥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틀어놔요. 옆에서 틀어놓고서는 잠이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듣는데 거기서 하여튼 몇 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요
물질로 이루어졌대요. 그 사람들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졌대요. 결국 그러니까 그죠? 살벌하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당황하죠. 사람은 어디 갔냐 했더니 이제 사람도 다 물질이다. 그러면서 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법학에서는 이제 물론 우주는 이렇게 나눠있지만 법학은 이 우리의 사실 이 세계를 민법에서 배우셨죠? 인간하고 물건으로 나눠요. 에너지도 뭐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물건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도 관심 없고 물건으로 나눠요. 인간하고 물건으로. 그러니까 사실 세계니까 이렇게 생겼죠. 물건은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죠? 얘들도 물건이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도 물건이니까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누가 만든 이 세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딱 얘들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죠. 그죠? 지금 여기가 3층인데 3층 밖으로 나가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뭘 해도 거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죠? 뭐 중력인지 뭔지가 작용해가지고 분명히 끌어당길 겁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뭐 동물도 물건이에요. 아시죠? 법에서는 동물도 물건입니다. 돌아다니면은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 다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자연 법칙 본능에 따라서 활동을 하겠죠. 움직이겠죠. 그죠? 그런데 물건 중에 얘들은 사람은 또 다른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얘들을 갖다가 작용하는 얘들한테만 독특하게 작용하는 힘이 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무. 가령 얘가 갑이라고 그러면 갑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리법칙, 이 물리적 공간, 이 사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물질이니까 거기에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그 문명 속에 있는 그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예, 이런 의무가 얘들을 작동시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나 싶겠지만 가령 지금 강의실에 앉아서도 여러분 다 조용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뭐 옆 사람한테 방해될까 봐 공부를 하겠어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났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강의실에서 뭐 이런 사람 못 봤을 거예요. 뭐 이런 거, 교수님 수업하고 계신데,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뻐근하다 그냥, 뭐 하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큰 소리로? 크게 소리 내고, 기지개도 크게 키고 뭐. 이런 사람 못 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어도, 이걸 보는 거예요. 학생은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간들을 자기하거나 부자기하게 하게끔 시키는 힘, 인간 세상을 운행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무의 종류 중에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죠? 이런 의무를 만들어내는 게 규범이고 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제도인데, 그 법이 만들어내는 의무가 있고요. 그 외 법 외에 규범이 만들어내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내는 의무, 그에 따른 관계를 보통 법률 관계. 그렇지 않은 데는 뭐 명칭도 뭐 비법률 관계라고 명칭 붙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법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법률 관계죠. 그죠? 뭐 지금 하시는 내용들은 민법에서 어렴풋하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우주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겠지만 뭐 이건 다 그냥 잡설이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의무에 따라서 움직인다. 법이 생각하는 인간은 나중에 이제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인 존재 뭐 이것만 하나 그냥 넣어두세요. 이게 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상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 또 쾌락이 뭐고 고통이 뭐냐 이것도 뭐 사회 통념이니까 사회 통념과 여러분 자신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무언가 쾌락이 있고 무언가 고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살아요. 그죠? 물론 쾌락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고통이 다르고 그죠? 때려야 좋은 사람이 있고 맞아야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도 이런 걸 보면 아까 말 수업 시간에 기지개 키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게 나에 대해서는 고통이 아니야. 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있고 싶어. 나는 그건 고통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뭔가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법이 이상한데 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이 이상한데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다? 여러분이 이제 고도로 사회화돼서 그래요. 즉 규범이 내재돼 가지고 너무나도 규범이 편한 거예요. 이 규범대로 생활하는, 이 규범대로 활동하는 게, 그죠? 옷을 벗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물론 이제 가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이런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자, 그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봐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민법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효과를 발생하고 자기가 내뱉은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 뭐 이제 이런 게 자유의지에서 나오죠. 또 이것도 뭐 책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또 과연 자유의지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 똑똑한 사람들 하는 걸 거고 우리 무식한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면 되죠. 그죠? 가령 우리가 만약 갑이 을을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이 을을 밀면 누군가 을이 그럴 거예요. 그죠? 왜 이래? 왜 이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이 그냥 내가 밀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만약에 밀어놓고선 왜 이래? 내가 밀었으니까 막 이런다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죠?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이런 무법자가 어디 있지? 뭐 이런 생각 들 거고 왜 이래라고 반문하는 을은 왜 사람을 미냐는 거예요. 사람을 밀면 안 됩니까? 근데 남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 밀거나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지나가다 모르고 발만 밟아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왜 이래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 여기 의무 몰라? 함께 살아가는 데 대한 행동 규범, 뭐 에티켓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너 그런 거 몰라?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밀었어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전혀 규범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오로지 물리법칙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밀었으니까 넌 밀린 거야, 임마. 이러면서. 그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명,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사회학에서 말하는 건 문명, 법에 오면 뭐 질서, 의무라고 불리는 것들, 당위의 세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실, 자연, 사실 세계, 자연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과연 우리는 이게 행동을 하다 보면 갑이 을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 세상을 살펴본다면 뭐 돈을 주는 것도 볼 수 있고 갑이 을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요. 누구한테는 안녕 뭐 이러다가 이쪽에서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걸 다 관찰할 수 있죠. 그게 다 그렇게 행동하는 지금 갑에게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이게 막 힘을 가하거든요. 얘를. 힘 못 느껴요. 난 중력은 느껴요. 뭐야. 말씀드렸죠? 고도로 사회화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인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선생님이든지 부모님이든지, 그죠?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규범에서는 연장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존댓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의무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구나. 이게 이 사실 세계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양가리분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법을 배우기 전에 사실 의무에 되게 익숙해요, 그죠? 맨날 어렸을 때 계속 부모님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회화 과정, 즉 규범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계속 배우고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그게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혼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아주 아기 때는 밥도 손으로 막 퍼먹고 막 이럴 수 있죠. 아무거나 손 대서 먹고 이렇게. 그죠? 좀만 크면, 다 젓가락 달라고 그러고, 포크 달라고 그러고, 숟가락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무는 이제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제 법을 안 배우면 권리는 되게 멀죠. 권리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이제 가면 볼 텐데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고 이제 법을 배우면 이제 의무라는 말보다는 권리란 말이 가깝죠. 그죠?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의무를 개념 정의하지 않고 권리를 개념 정의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민법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거 외울 건 아니고요. 민법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상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법상의 힘. 그러니까 다른 말 더 짧게 하면 법학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상이란 말은 필요 없어요. 다 법률상 이익이고 법률상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힘. 이렇게 아마 민총에서 아마 개념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익과 힘으로 개념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힘이 권리고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그죠? 감수할 수밖에 없게 구속하는 힘. 뭐 그런 게 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응되니까 그죠? 고통을 감수하고 뭐 쾌락을 포기하게 하는 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민총에서는 법학자들은 그런 걸 아예 개념 정의하지도 않아요. 권리 본위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가령 뭐 갑은 을에게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그 갑의 의무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을은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갑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뭐 이런 이제 어떻게 하기 편한데 여러분들 보기에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어떤 예를 많이 봤으니까요. 채권 관계도 보고 물권 관계도 보고 뭐 물권적 반환 청구권 관계도 아시죠? 그렇듯이 이당 대립 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법을 배우기 전에 나의 의무는 뭐예요? 꼭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뭐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가령 뭐 선비들의 의무처럼 누가 꼭 있지 않더라도 뭐 정갈이 해라. 뭐 방 청소 자기가 사는 공간을 깨끗이 해라. 네 방은 잘 청소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꼭 누구와의 관계 같지 않아요. 그냥 그 의무. 그죠? 혹은 뭐 너무나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의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무들 많이 배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법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무는 권리 의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혼자도 아니고 둘의 관계인 거고요. 즉 이당 대립은 이렇게 3자가 함께 있는 관계가 원칙적으로 이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권리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권리 관계고요. 이렇게 권리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권리 관계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각각 별개고 상호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얘와 얘 사이의 권리 관계가 복수인 거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뭐 돈도 빌려주더라도 뭐 한 번 빌려준 적 있고 두 번 빌려준 적 있으면 그 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무가 실현이 되지 않을 때 권리. 이제 이 권리라고 쓸게요. 누구누구의 권리라고 친다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즉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 볼 수 있지. 국가에 요청을 하고요. 국가가 대신 이 사실관계를 바꿔요. 그런 게 이제 우리 현재 문명 체계예요. 그죠?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직접 사실관계를 갖다가 실현해. 이 세계를 바꿔. 이 질서에 부합하게끔 네가 이 사실 세계를 바꿔.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분쟁이 많이 생기고 위험할까봐 국가가 이걸 확인하면 알았어. 내가 그거 바꿔줄게. 그죠? 만약에 금전 채권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금전 채권이 있다고 채무자한테 찾아가서 절대 그 주머니 뒤져가지고 꺼내면 안 된다고 배웠죠, 여러분? 그죠? 그거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런 금전 채권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돈 안 갚으면 죄악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권리의 범위를 거기까지 하지 않고 국가에 요청하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소송 절차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조금씩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런 권리 의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권리 종류 여러분한테는 뭐 일사천리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 권리 의무의 종류를 나눠보자면 뭐 여러분 배우신 거 뭐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뭐 이렇게 배울 거고요.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권으로 오면 이제 헌법에서 뭐 자유권, 사회적 기본권 이런 거 배워요. 청구권이 있고요. 청구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첫째 줄에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을 기준으로 아까 했죠.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법상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익이 뭔가 이익을 가지고 분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혹시 제가 민법 얘기하더라도 민법 1차 공부할 때만 알았는데 벌써
한 2달 지났나요? 2~3달? 가물가물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기억만 충분해요. 뭐 정확히 기억하기를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은 힘에 의해서 분류한 거예요. 청구력. 즉 청구력은 뭐예요? 계속 말만 하시다가 줘. 그 말만 할 수 있지. 실행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청구력까지만 있어요. 그럼 지배권 있죠. 뭐 소유권 같은 거 여러분 배우셨듯이 직접 실현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같은 거는 직접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이 내 입에 안 들어와요. 이거 국가에 가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가 따라 마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물이면 네가 마셔 이러면 되지. 그죠?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형성권 여러분 아시죠? 뭐 미성년자 법률행위 기억하십니까? 그거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형성권, 뭐 항변권, 동시항변권 이런 것도 나눠져요. 그냥 한번 환원하는 차원에서 권리가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공권을 배우신 이제 공법에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공권 조금만 볼까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자유권, 뭐 사회적 기본권 크게 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뭐 자유권, 더 자세히 뭐 생명권, 신체에 관한 권리, 뭐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자유권만 좀 설명해 보면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에요. 모든 행위들, 모든 활동들, 그런 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써 있어요. 뭐든 해도 돼요. 뭐든 해도 돼. 몰랐죠? 헌법이 나고 법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일단 헌법이 나고 법률이 나는데 헌법이 났을 딱 그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리는 헌법이 있기 전부터 법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라고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랬지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가 나보다 힘도 센데 얘는 마음대로 살겠네. 나는 얘가 마음대로 살면 나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는데 여기 자유권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나와의 관계예요. 국가와 관계. 그리고 그래도 국가와 나 사이에서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나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세상은 더불어서 옆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힘이 세면 난 자유를 못 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왜 그런 신경 안 쓰냐면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얘와 얘가 동일하다고 봐요. 아까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도 나를 제한 못하고 나도 얘를 제한 못한 서로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요. 일단 이름.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자연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얘를 함부로 침범 못해. 얘도 날 침범 못해요. 그런 관계로 봐서 일단은 타인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국가와의 관계에서가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자유라는 말을 나도 자유가 있어 뭐 이런 말을 이제 부모님하고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잘하시면서.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때 말하는 자유는 헌법에서 말하는 공권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이 생기면서 어때요? 이게 무한정의 자유를 갖지만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 자유 중에 공익에 반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강도로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공익에 저해한다고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굉장한 불이익을 가하고요. 조금 덜한 거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뭐 허가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가령 난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것도 자유입니까? 무제한의 자유라고 그래서 그 제한하지 않아요. 일단 자유예요.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국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뚱이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런 거 자유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다 자유로 포함해 놓고 뭐 기본이 이제 법률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법률로 금지할 때 비례성의 원칙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행위는 공동체 우리 공익에 저해가 돼. 그러니까 절대 금지. 그리고 아주 무서운 행위니까 형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의 자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국가가 생기기 전에 어디 가서 허락받고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막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건축의 자유를 없게 해버렸어요. 왜 그게 그렇게 공익에 저해됩니까? 모여서 사니까 함부로 집을 지으면 그죠?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건축도 금지했어요. 그런데 건축 금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해놓고
현재 우리 법을 보면 뭐 허가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건축물은 그거보다 더 적게 규제합니다. 금지는 해놨지만 더 쉽게 건축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용을 이루는 권리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들었을 때 소극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왜 그렇게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 국가한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예산이 필요 없어요. 국가의 적극적 작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내 자유가 사실 최고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자유의 확대를 외친다 뭐 이런 말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국가가 가급적이면 가만히 있어. 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법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고 뭐 쓸데없는 하는 활동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개인한테. 자유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권리를 소극적 권리, 방어적 권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또 배우는 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뭐 복지국가 원리라고 부르는 게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이거는 국가한테 뭐 요구해요. 국가가 네가 나한테 뭘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어떤 수익적인 내용, 돈을 달라고 하다든지 쌀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써 있어요. 헌법에. 그러면 그게 권리가 있습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것은 자유권과 같은 권리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권리가, 아까 권리는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건축의 자유 있어.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는 어떻게 돼요? 하지만 법에서요, 건축의 자유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흘러가요.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 있어. 돈 내놔. 나 생활비가 없거든. 돈 줘. 이러면, 법 들여밀 것도 없이, 그 권리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와서 요구를 해도, 그런 권리예요. 그것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지만 흔히 말해서 자유권 같은 권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법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요구하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흔히 알듯이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전 국민이 경험했죠. 8월 달이었나 뭐 돈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대놓고 급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는 분명 의사고 내가 좀 돈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의료 활동에 드는 비용 중에 일부를 국가가 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뭐 나한테 그 돈을 주지는 않지만 바로 이제 의사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료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료 수급권 뭐 이제 그런 것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다 뭐다? 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만 갖고 안 되고. 헌법에서 뭐라고 했다? 국가 보고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끔 최대한 예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해라. 최대한 이런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 이렇게 헌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강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럼 뭐예요? 국민은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타인의 나는 조용히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는 뭐예요? 내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주의 자유는 뭐였어요? 국가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의 자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국가가. 그 자유가 있단 말이죠. 들어올 때는 법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타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타인이 들어올 때는 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야 국가 얘 막어 이런 얘기를 얘에 대해서 어떤 조치 좀 취해줘 이런 얘기 왜? 난 자유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유권은 오직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야 얘가 들어온다. 얘가 날 침범한다. 내 법익을 침해한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이거 막아줘. 뭐 이런 건 다 국가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의 작용이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사회적 기본권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막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 못 들어가는 데 있죠? 가령 민통선 이러면 이제 뭐 보안 때문에, 국가 안보 때문에 못 들어갈 거고, 저 민통선이라고 있어요. 저 휴전선 가까이 가면은 일반인 못 들어가요. 뭐 그렇게 제한돼 있어요. 다 그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국가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가깝게는 난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자유가 없냐? 아, 있습니다요. 나도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좀 도입해. 턱이 높으면 난 돌아다니질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다 뭐예요?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기본권에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익적 법률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죠? 뭐 저상버스라든지 뭐 지하철 내려갈 때 그죠?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막 돌아다니고 나도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런데 돈이 없어. 보조 좀 해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앞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수준이 나아지면 분명히 그런 법도 생길 겁니다. 충분히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뭐 그런 것도 생기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것은 헌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추상적 권리일 뿐이고 추상돼서 이걸 갖다가 추상적 권리 이렇게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가볍게 들으세요. 그래서 권리 앞에 추상적이란 말이 붙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준 건데 결국 권리가 아닌 어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념, 국가 목표다 단지 권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청구권도 결국 비슷해요. 사회적 기본권하고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국가배상 청구권 들어본 적이 없겠구나. 손해배상 청구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행정 주체가 손해를 끼쳤을 때 하는 국가배상 청구권 뭐 이런 것들도 다 헌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외에 손실보상 청구권,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겠네요. 부당행위, 구제, 그죠? 사용자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죠? 부당행위에 대해서 이걸 구제해달라고 하는 신청, 그 제도를 마련했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하는 권한을 가져요. 그죠? 그런 거 배우셨죠. 이런 것도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이런 청구를 못 해요. 당연한 거죠. 헌법만 가지고는 못 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 건축 허가를 났으면 건축 허가 신청권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거, 소재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가만히는 못 해요. 법이 다 있어요. 법에서 이러이러한 소송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그죠? 즉 법원은 이러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 이러이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즉 그 권한을 부여한 거에 대응해서 비로소 국민한테 국민 저 가서 이러이러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거나 재판을 신청하지 못해요. 그죠? 가령 한심하지만 남들들 뭐 가끔 뭐 귀신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술 먹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결판이 안 난다고 뭐 법원에 가가지고 판단해 달라. 귀신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안 해준다는 거죠. 왜? 법에 그거 판단해 주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런 재판 청구권이다. 그다음에 뭐 헌법에서 국민의 의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헌법에 적어놨고요. 그 외에도 입법자가 법률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해야 된다. 헌법에 있는 것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이행하고 오신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납세 의무는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없나요? 아니요, 많이 해요. 뭘 하나 사 먹어도 거기 다 세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의 일원으로서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물론 이제 저는 아버지가 용돈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생산활동을 하시고 가족들이 다 소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속에 세금을 다 떼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의무를 다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 요 양가로 4번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자, 여기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 여기를 사실이라고 불러요. 이 물리 세계를 그러니까 법에서 뭐 물리 이러지 않고요. 사실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 자연이란 말이 민총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보통 이제 사실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에요. 사실 세계. 여기가 자, 의무는 어디 있습니까? 뭐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관념적인 어떤 뭐랄까 신이라고 할까? 신, 귀신 뭐 이런 거. 유령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에 있는 거죠. 어딘가 있겠죠. 그죠? 뭐 여기 있다고 해도 좋고 내 의무는 뭐 여기 위에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스님은 밧줄로 묶여 있다고 그랬는데 의무의 모습이 이렇게 밧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세계를 질서라고 그래요. 여기를 질서 혹은 당위, 뭐 규율, 규범, 제도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질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법률 관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는 재편돼야 됩니다. 항상 이 질서와 이 현실 세계가 일치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죠? 사회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 같으면 뭐 예전 근대 이전의 사회 같으면 마을에서 쫓아내죠. 그죠? 마을에서 쫓아내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정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렇다 그게 뭐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뭐 그죠? 뭐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뭐죠? 왕따 뭐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이것과 이 질서가 불일치하면 우리는 불편해서 이제 이게 법률상 법 질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가 와가지고 지킵니다. 그죠? 국가가 와서 이제 그 질서를 갖다 형성해 준단 말이에요. 질서가 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국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안 내고 못 살고요. 사지 멀쩡하면 병역 의무 이행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렇다. 근데 이 질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은 무슨 의무 권리가 있다. 아까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식이 돼요. 사람은 뭐뭐한 경우에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죠? 이런 우리한테 규범이 있는 거죠. 그죠? 보면 아버지가 들어오면 뭐 인사를 한다. 아버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그런 게 다 규범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갑도 거기에 요건에 해당되니까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서가 2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질서라고 그래요. 법률 관계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단계를 갖다가 일반적 추상적 질서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바로 개별적 구체적 질서라고 불러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개별적 요건 특히 저기 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읽을 때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에 대항되는 게 개별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 지금 뭔가 하면 일반적이란 말은 가령 사람. 딱 이거 하면 돼요. 사람은 네가 사람이라면 그죠? 강아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은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일반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개별, 갑은 지금 굳이 존재한다. 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식 못하겠지만 이게 윤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 개인이에요. 누군가 항상 갑이라고 쓴다는 거는 갑이 아버지, 갑아버지 뭐 누구에게 인사할 의무가 있다. 그때 그게 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 갑에 대해서 개별. 그다음에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퇴근했을 때 부모님이 퇴근했을 때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에요. 일반화시킨 거죠.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걸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몇 월 며칠 오늘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그 상황, 갑의 아버지가 갑의 앞으로 퇴근하고 들어오시는 그 상황, 그거는 구체적 사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 추상적 질서, 그리고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 질서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법이고요. 여기는 구체적 법률 관계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세 개가 재편되는구나. 요걸 한번 꼭 아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물론 민법에서는 그냥 권리 이러면 그 권리를 또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정확히 어떤 권리의 정확히 범위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근데 다행히 행정법에서는 심지어 행정법에서도 그냥 이런 권리가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권리 의무가 어떻게 생겨나냐는 거예요. 자, 3페이지 2번.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개념은 뭡니까? 권리 의무가 이런 질서가 개별적 구체적 질서가 나타나고 발생하고 없던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던 게 소멸하고 그리고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죠? 변경되냐 한다는 것은 뭐다?
갑이 을에게 뭐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갑이 을에게 뭐뭐 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배운 게 민법에서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뭐예요? 아, 얘 매수인이구나. 얘 매도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런 게 바뀌는 걸 말해요. 갑 대신 병으로 바뀐다든지, 오케이? 그다음에 을 대신 뭐 또 다른 제3자 병으로 바뀐다든지, 혹은 뭐 해야 한다. 이 의무의 내용이 조금 바뀐다든지 이런 걸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행정쟁서법에서는 발생 소멸 정도만, 왜냐하면 이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공법관계에서는 공법관계로 사고 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속도 별로 없고요. 상속. 그래가지고 승계되고 이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여튼 이제 공법관계가 국가와 나의 관계가, 그죠? 아무도 없는 관계에서 어떤 법질서가 생겨나고요. 혹은 소멸하기도 한다. 그런 게 권리 의무의 변동이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없다가도 생겨나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런 구체적 개별적 질서 이런 것들이 그런다고 하는데, 이 변동의 원인이 뭡니까? 변동의 원인을 우리가 알겠지만 법률 요건이라는 개념 배우셨죠? 일단 법률 요건들부터 봐요. 법률행위가 있고 사실행위가 있고, 그죠? 기억하십니까? 법률행위 좀 말씀드릴까요, 그럼? 법률 맞잖아요. 갑과 을이 만나면, 갑과 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여러분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의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률행위 계약을 하면. 오케이? 매매 계약을 하면 이런 의무가 생기죠. 그죠? 그때 매매 계약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표시 이걸 하면 이런 질서가 생겨요. 법률행위. 그다음에 사실행위로 법률이 생기나요? 요건이 권리 의무가 전제 요건이 되나요? 네. 사람 때리는 거. 사람 때리면 손해배상 청구권 생긴다고 아셨죠? 그다음에 사건은 뭐가 있나요? 사망 같은 게 그래요. 사망하면 뭐가 질서가 바뀌나요? 네. 사망하면 상속인의 그 권리가 피상속인 죄송합니다. 그 사망한 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다 이전돼요. 그런 게 생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사건 같은 게 뭐예요? 시간의 경과가 여러분 뭐가 있나요? 소멸시효. 보시죠? 시간의 경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했지만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이긴 한데 당연히. 그다음에 물건의 멸실. 물건의 멸실이요? 네. 소유권 사라지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사라져요. 물건이 부서지면, 그죠?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된다. 뭐 산에서 뭐 바위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 소유권은 사라져요. 차가 없어졌거든요. 그 찌부러진 차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고물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그죠? 민법에서 배우셨죠. 그죠? 차의 동일성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차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법적인 의미로는. 거기에 남아있는 고철덩어리는 새롭게 생겼거든요. 물론 그거의 소유권은 법에 따라서 뭐예요? 그 예전에 차 주인이 그 소유권을 갖겠죠. 어쨌든 자동차 소유권은 사라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득의 발생과 손실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 이런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각나십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모든 결과, 하여튼 어딘가에 이득이 발생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을 착안해가지고 권리를 발생시켜요.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개별적 매매 계약이 권리를 만들어낸다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매매 계약들 그런 것도 요건 사실이라고 법서에 보통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그죠? 정확히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이게 정확히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러한 법률 요건들이 있을 때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법률 요건을 갖다가 그런 요건 사실들을 갖다 법률 요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이 권리 의무의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부르죠. 그죠? 민청에서 배웠던 거. 자, 권리 의무의 변동, 이건 법률 효과다. 뭐다? 법률 요건에 따른 효과다, 결과다. 그 원인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3번 행위예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행위라는 말을 잘 모르고, 물론 이제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고 그냥 막연히 뭐 법률 행위인가 보다, 사실 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4년 배우면서도 그냥 뭐 막연하게. 근데 이제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를 구별하면 상당히 구별할 수 있으면 법설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왔듯이, 인간의 목적적 활동이에요. 참 어렵죠. 그죠?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그 개념 정의인데, 목적적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풀어서 써준다고 써주시는 말씀이, 의사실현의 활동이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행위를 갖다가 포함하는 개념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이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발현시켜가지고 자기 어떤 의사를 품고요. 그 의사를 실현하는 활동. 그런 게 목적적 활동이래요. 그죠? 여전히 모르겠죠. 그죠? 목적적 활동이 아닌 게 뭐냐?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의 행동들. 그죠? 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팔을 뭐 왔다 옆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옆 사람 뭐, 그죠? 얼굴을 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법에서 활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뭐다?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 약물에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 뭐 여러분 명정 상태라고 배우셨나요? 의사표시 하자에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하여튼 완전히 술에 취한 것, 즉 의사결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활동, 그런 행위, 그거는 이제 인간의 활동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목적적 활동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자의 활동. 그건 법적으로, 이 사람의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라고 안 봐요. 자유의지의 발현이 아니어서. 그래서, 일단 행위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념만 써놓고 보면 좀 알기 어렵고요. 저러저러한 행위 정도는 인간의 행위로 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로 나눕니다. 법률행위요. 자, 사실행위는 보면 거기 개념용어를 보면 참 재밌죠. 이게 딱 법서에 나오는 얘기, 이거 행정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래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랍니다. 의사 표시랍니다. 생각해보면 행위도 의사의 활동이고요. 그죠? 누군가를 내가 때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널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품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별 다른 말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좀 하여튼 뭐 불법행위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행위 같고 뭐 계약하고 뭐 좀 이러면 그냥 법률행위 같더라 뭐 이렇게 하고서는 진행이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사실이라는 세계, 여기 자연이라고 그랬고요, 사실이라고 그랬죠, 여기 질서의 세계라고 그랬고요, 그죠? 여기를 변동시키는 인간의 행위가 사실행위예요. 네. 이해는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는 이제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말을 할 때 누군가 사실행위가 뭡니까 이러면 법을 배운 사람은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지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이 뭐예요? 사실상의 결과. 사실이 바로 이 사실 세계를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여기에 결과 실현. 즉 외계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 이 상태를. 그죠? 결과 실현. 나는 이 물통을 쓰러뜨리고 싶다. 그리고 의사를 갖고서는 외계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뜨리는 결과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실 상태를 변하게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사실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이제 일단 알았어요. 여기를 바꾸는 행위예요. 여기를 바꾸는 행위. 이걸 바꾸려고 하는 행위, 그죠? 어떻게 바꾸는지 나중에 알겠지만 하여튼 우리 눈에 하여튼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행위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한 게 직접이에요, 직접.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때리는 행위,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권리 발생시킨다면서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 행위. 예, 맞습니다. 그럼 불법 행위가 여기서 행위. 말만 다른 거지. 즉, 다 의사 표시예요. 의사를 갖다가 품고 그걸 발현하는 행위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의 의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의사를 목적으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불법 행위는 뭐예요? 그것은 법률 행위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자, 때리면 손해배상 청구 생기니까 왠지 이거를 지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신문에서 본 정확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뭐 재벌이 그죠? 너 좀 나한테 맞자 이러면서 뭐 때리는 그 영화였었나? 돈 지어주고 때리는 뭐 그런 좀 약간 그죠? 쳐다보기 싫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이제 그러겠죠, 그죠? 내가 때리는 행위로부터 너의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죠? 난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그 의사 활동에서 권리가 그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법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그 말이 직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의도한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때 그 돈 많은 재벌은 너 권리 좀 취득하라고 하면서 때리던데요? 직접 목적으로, 법률행위, 법적 의사 표시는 뭐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네가 의사 표시라고 한다고 한들, 의사 표시가 되는,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사실행위가 돼버려요. 너는 그 사람을 몸을 다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 사실행위가 되고, 여기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바꾸려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행위구나.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넓게 보면 이 아까 말했던 여기 일반적 구체적 질서 있죠? 일반적 추상적 질서. 이걸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뭐 이게 다 법률 행위가 돼요. 이걸 바꾸는 게 뭐예요? 이걸 바꾸는 건 개인이 못 하죠.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입법 행위라고 그래요. 그죠? 입법 행위라고 하는데 입법 행위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읽을 일이 없겠네. 헌법에 보면 성질이 법률 행위예요.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막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땅땅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땅땅이라는 여기서 땅땅땅 이 사실sek에서 땅땅땅 할 때 그 소리를 내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조용하던 이 세계에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때 그 순간 여기에 딱 질서가 딱 떠요. 이제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뭐 그런 거 생긴다고 하잖아요. 법이.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과태료를 안 쓴단다.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이런 법이 없었는데 이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크게 보면 법률행위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만 아셔도 많이 법학에 다가간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이따 배울게요. 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자, 그다음 참고. 자, 법률행위 효과. 다시 한번 또 하나에서 뒤집어서 배울까요? 아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법률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의 전제 요건이 되는 거죠. 법률 효과는 뭐라고 했어요? 권리 의무의 변동. 너무 뻔한 거죠. 그죠? 법률 효과의 발생인 거고, 즉 그것은 뭐다? 권리 의무를 변동시킨다.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그 정도만 둘이 하는 법률행위, 계약 그런 게 있고 아니면 혼자 하는 것,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 취소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해서 그런 게 법률행위였지. 그래 봤다. 그게 어떻게 돼요? 둘이 갑은 을에게 몸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갑과 을, 그죠? 갑은 을에게 뭐뭐 해야 된다. 오케이. 갑은 을에게 뭐뭐 해야 된다. 같이 의사를 같이 표현하면 똑같은 의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계약이 돼서 이게 이꼬르 뭐예요? 뭐뭐 해야 된다. 의무를 낳는 걸 여러분 입법에서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뭐 권리가 있는데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의무가 없어지기도 하고. 배우셨죠? 여기서 지 혼자 의사를 하는 거예요. 나 취소한다는 게 뭐예요? 얘를 보고 취소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여기 떠 있는 이 의무, 그죠? 나 이거 없앨 거야.
없어 취소 뭐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걸 보면 뭐예요? 마법 여기 그죠? 뭐 유령이 사는 하느님이 사는 세계 혹은 유령 귀신이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형이사학적인 세계고 당위의 세계고요. 그래서 마치 마법과 같은 거죠. 그죠? 인간은 절대 보세요. 가령 자, 이 지우개 떠라, 지우개 떠라 해도 안 떠요. 그냥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마법과 같은 거죠. 그죠? 마치 해리포터랑 비슷한 거예요. 둘이 하거나 혼자 하거나 하여튼 요건이 갖춰지면 막 여기가 막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변하면 여기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근데 그런 요건이 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해리포터도 주문을 정확히 외워야지만 그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뭐 무조건 내 맘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법책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주문을 정확히 외워야 되듯이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필요 없는데 요건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요건을 분류해 놓은 게 주체, 방식, 절차, 내용상 요건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행시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럴듯한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네요. 아시죠? 그래서 주체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 능력이 권리 능력이 있느냐, 혹은 뭐 법에 정해져 있어도 권리 능력이 있어도 너 혹시 미성년자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내용상 요건 뭐 여러분 아시는 거 있었죠? 내용상 요건 별로 없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기만 하면 돼. 네 맘대로. 즉 너 의사만 있으면 돼. 의사가 있다는 게 뭐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만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면 돼. 뭐 이런 것들. 그래? 알겠어. 근데 잠깐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 뭐 그런 거 있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거. 그죠? 아니면 강행법규에서 금지해 놓은 계약행위 뭐 이런 거. 장기매매. 그런 거 사고 파는 거 하지 마. 인정 안 해줄 거야. 이제 그런 거는 아무리 바뀌어라 야이 해도 안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자 성립 요건이 있으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의사를 표시하면 소위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죠? 이 상대방을 본다는 거는 빛이 한번 갔다가 이 광자가 내 눈에 튀어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다 신경 세포를 건드리고 결국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내 뇌를 때려가지고 내가 인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앞에 있어도 아파트 살게 이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인식할 때 그죠? 그래요, 그죠? 심지어 앞에서 얘기해도 나 네 아파트 10억에 살게. 얘도 그래? 내 아파트 너한테 10억에 팔게. 이렇게 해도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편지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법에서는 입에 딱 여기까지 나가는 것 같다가 의사 표시의 성립이라고 그러고요. 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2번, 3번은 뭘 나눠놔. 그냥 2번, 3번 합쳐서 요건이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법학에서는 이 요건을 분류해놔요. 그럼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용은 똑같잖아. 취지는 맞던 거 아니야? 그냥 왜 이 요건을 다 같이 하나의 요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법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법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범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어차피 2번, 3번 있어야 효과가 발생한다며. 효과가 발생하는 건 다 요건 아니야? 뭐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야. 그래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좀 말하기는 굉장히 편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법률행위가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를 표시하면 아까는 의사 표시하면 바로 뿅 하고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사 표시 도달하면 효과가 뿅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법률행위 하자라는 개념. 하자에 있는 법률행위 효과라는 것들. 자, 볼까요? 법률행위 하자는 뭐죠?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좀만 참으세요. 2번까지만. 법률행위의 하자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법률행위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문을 외워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이 흔결되는 걸 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만 하자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 사실 행위에 하자가 있지 않아요. 사실 행위는 위법하냐 적법하냐의 문제만 있지 그걸 위법하냐 적법한 행위가 있지 이거를 갖다가 하자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위법한 사실 행위다, 적법한 사실 행위다 뭐 이렇게 평가할 뿐이지 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법률 행위는 위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 법률 행위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하자에 있는 법률 행위는 뭐예요? 이걸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구나. 그죠? 하자에 있는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죠? 아시죠? 요건 중에 하나도 없으면 무효예요. 원칙이 무효예요. 근데 특별한 말했죠. 법률 행위는 법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무슨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생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법에서 여기서 의사를 표시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다 법이 허용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법이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나 법이 별도의 규정을 둬서 그 위법 그런데 무효로 하지 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법이 깡패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또 그런 거예요. 법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고요. 그죠? 뭐요? 계약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계약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아니지. 친권자 동의 받아와. 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요건이잖아. 친권자 동의가. 추가적인 요건. 친권자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근데 뒤에 주문을 갔더니 뭐 어쩌쯤에 있어요. 150조, 140조 그때쯤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 말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취소가 뭐예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 몰랐는데요. 예, 맞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취소라는 행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불친절하죠? 법이 이렇게 내가 미성년자에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건을 했지만 하지만 이 요건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해 일단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 있는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르게 규율되는 거예요. 별말이 없으면 무효,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에도 약간 이거 상식적으로 나왔어요. 무효도 당연 무효예요. 즉 무효면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예외적으로 재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지만 무효라고 하는 그런 게 아주 극히 드물게 있어요.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법률에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효과는 없다. 당연 무효. 처음부터 의사표시하는 그 시점부터 그냥 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무효다. 무효 이퀄 당연 무효. 취소라고 하는 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그래서 취소권이 주어지죠. 일단 중요한 거는 그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대신 유효한 행위인데 그걸 취소할 수 있는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권리자가 취소해요. 그냥 즉 여기서 권리자 취소한다는 건 뭐다? 국가 권력이 대신 취소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취소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더 많이 보셨죠, 그죠? 민법까지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공법에 오시면 이제 노동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뭐냐면 재판상 취소라는 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 안 배우시는 거죠? 민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좀 중요한 법률 관계 같은 거를 개인이 취소한다고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개인의 행위의 특성은 개인의 행위는 무조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문서에 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취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법률 관계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법원에 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그래요. 너 취소권 있다? 그래 오늘 취소됐다 이 법률 관계를 확인을 받으라. 법원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라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혼인 취소권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여러분 혼인을 하면은 이혼만 해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도 많아요. 많은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취소할 수 있거든요. 마치 그 매매 계약 같은 게 사기나 강박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렇듯이 혼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는 매매 계약 취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취소권이 있다. 너 취소권이 있다.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자 기다려. 너의 둘의 혼인 관계를 내가 오늘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 땅땅땅. 그랬을 때 취소 효과가 소멸돼요. 미성년자는 아까 뭐요? 취소. 이런 미성년자 자기가 취소하면 끝이었죠. 이거는 국가가 즉 법원이 취소해야지만 하는 그런 게 가려가려 있어. 재판상 취소. 지금 나중에 배울 행정행위가 그렇게 돼요. 내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자,
법률행위 예를 한번 볼까요? 그죠? 법률행위 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 합치된 의사표시인 계약이 있고요. 일방 의사표시인 단독행위 있어요. 여러분 또 많이 배웠으니까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뭐 그런 게 이제 뭐 단체 설립하는 행위. 그죠? 둘이면 둘, 셋이면 셋, 하여튼 구성원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단체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그거를 뭐 계약이나 단독행위나 좀 구별된다고 얘기하죠. 복수의 의사표시니까 단독행위가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한 방향을 향해 있다. 뭐 이래서 합동행위도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뭐 우리는 법률행위 이름은 일단은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있다. 그죠? 이렇게 의무, 이런 권리를 낳는 법률행위가 갑과 의뢰하는 게 있고 혹은 갑이 그냥 갑 혼자 해도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의무,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킨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계약 취소, 혼인. 뭐 혼인 취소, 거소 지정행위. 거소 지정이 뭐예요? 여러분 뭐 가족 부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 친권자가 너 여기 살아 이러면 여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그게 안 하면 가출이에요. 그죠? 가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거죠. 가출. 자, 처분. 뭐 여러분이 보는 영업정지. 뭐 이제 가령 들어만 볼까요? 뭐 영업정지 이런 국가가 와서 명령을 해요.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게 될 뭐 그런 작용들이죠. 철거명령. 집을 여기다 왜 이렇게 위법한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철거하세요라고 하는 명령. 과세처분. 뭐 사실 과세처분이 있지는 않고 무슨 소득세 부과, 뭐 재산세, 뭐 지방세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걸 통틀어서 뭐 과세처분이라고 그래요. 돈 좀 내세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계약을 해요. 그럼 보건소 의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은 계약 관계로 갖다 하지 공무원 임용 같이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공무원 임용은 일방적이에요. 그죠? 물론 공무원 임용되는 거 되게 힘들고 공무원 임용되려고 환장하잖아요. 근데 뭐 강제고 뭐고 있어요? 그게 좋던 싫던지 간에 그 관계의 성질은 강제예요. 우월적 지위에서 너희도 공무원 해. 네. 월급 주고 뭐 할 테니까 말 잘 들어. 우리가 준 의무 다 시행해.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겠지만. 그 다음에 소송행위. 소제기행위도 법률행위예요. 무슨 법률행위야? 소제기하면 소제기가 성립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해야 돼요. 가가 판결이든 본안 판결이든. 그 다음에 적법한 소송 제기면 본안 판결 해줘야 돼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래서 사실 소제기행위도 그 법원에 가가지고 뭐 문서 내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의미가 뭔가면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재판해줄 의무. 무조건 재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제기행위도 그 법률행위가 되고요. 나중에 배울 소송에서 이제 주장을 해요. 가령 뭐죠? 금전대급 지급 청구권, 나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권리가 있는데 왜 있냐고 내가 근거를 대볼게.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 난 얘랑 계약을 맺었거든. 뭐 이러면 하면은 그 맺었던 주장 행위에 대해서 심리를 해줘야 돼요. 주장을 했는데 쌩까면 안 돼, 절대.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하는데 뭐 이 권리를 뒷받침하게 타당하지 않다, 이런 걸 다 해줘야 돼요, 그죠? 뭐 자백을 하면 당사자가 자백을 하면 법원은 꼭 거기 따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그래도 자백하면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다음에 판결도 국가 즉 뭐 사법부라는 기관이 하는 법률 행위예요. 오케이? 이런 행위가 있다. 갑은 을에게 보세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1억을 준다. 1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감지덕지잖아요, 그죠? 주면 받아야지 이러는데 어떻게 됐죠? 네. 이것도 법에 따라서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이게 정말 그러면 갑은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권리를 취득하는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하는 건 없어요. 밑법에 보면. 그래서 이거 따져봐야 돼요. 단독행위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죽으면 을에게 1억 지급한다 이러면 그냥 이게 바로 효과가 생겨요. 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고 이 갑이 죽으면 1억 지급권 생겨요.
그 외에는 생기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의사표시 이거 안, 아니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하고 이런 것도 권리가 이게 안 됩니까? 예, 법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에서 뭐라 했죠? 증여도 계약으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나는 너에게 1억을 준다. 얘가 나는 너로부터 1억을 받겠어. 라고 해야지만 법률에서 효과가 생겨요. 이런 게 있죠. 그죠? 물론 현실에서 이거는 일단 기본 이것만 있으면은 갑은 바본가? 하고 증여하겠죠. 이게 바로 증여계약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는 있겠죠. 뭐 돈이 많아서 준다든지 뭐 얘가 뭐 자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통상은 다 흔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대금 지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갑은 그냥 이런 의사표시를 보통은 하진 않아요. 뭐죠? 을은 갑에게 몇 동 몇 호 아파트 이전한다. 을은 갑에게 아파트 이전한다. 갑이 오케이. 을은 나는 을로부터 아파트를 이전 받겠다. 같이 했을 때 이 의사표시가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이것이 바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약에 우리가 계약 상상 우리가 막연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계약은 뭐예요? 이걸 합치면 결국 뭐예요? 갑과 을의 의사표시를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제1항 갑은 을에게 1억 지급. 제2항 을은 갑에게 아파트 인도, 아파트 이전. 이래서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서 의사의 표시 그죠? 표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말도 할 수 있고 몸짓도 할 수 있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표시를 해가지고 요건이 갖춰지면 이게 여기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관념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률행위의 모습. 법률행위는 뭐 관념적으로 질서의 세계에서는 이런 법률행위가 하나 딱 발생하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 이꼴 뭐다?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다 대변하는 거죠. 이건 이꼴 뭐 배우셨죠? 매수인의 의무 쭉 나오고 뭐 하자담보 책임 뭐 이런 거 쭉 배우잖아요. 그죠? 매도인의 의무 뭐 아니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매도인의 권리 의무 쭉 나오고 그죠? 매수인의 권리 의무 쭉 나오는 거.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그런 걸 배웠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10분간 휴식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